안녕하세요. 이번 주 책 속에는 불편한 것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만한 책들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책은 나와 다른 불편한 것들과의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책입니다. SNS도 끊고 지리산 자기만의 방으로 들어간 공지영의 인터뷰집과 원영 스님의 책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과의 화해와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평화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도서는 양면의 조개껍데기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소설집 양면의 조개껍데기에는 7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직접 빌려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려 합니다. 작가 김초엽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 밖을 이해하고자 갈망하고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는 한계가 우리가 지닌 희미한 빛이자 가능성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여기 담긴 소설들은 그 한계와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애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의 말처럼 경계 밖을 이해하려는 마음에는 늘 한계와 가능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인물들의 내면에 직접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먼저 수부단위의 여름 휴가 속에서 저는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 탐험하고 드러내는 여행이지요. 어떤 독자들은 저와 남상아가 함께 완성하려 했던 작품 변화의 실행을 이어쓰는 과정처럼 이 이야기를 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계로 태어나 인간의 역할을 맡았다가 다시 기계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 여기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여름 따뜻한 햇살 아래 저는 서서히 녹슬어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은 독자에게 남겨둡니다. 또 다른 풍경은 끝없는 검푸른 바다입니다. 셀리와 레몬 속에서 저는 친구이자 동반자인 레몬과 함께 그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저희가 태어난 행성 셀분에서는 지구인들이 말하는 해리성 다중인격과 비슷한 탄생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레몬과 한 몸을 나누어 살아갑니다. 함께 걷다 보면 합이 잘 맞지 않는 2인 삼각 경기처럼 뒤뚱거리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셀분인들과의 외교는 미친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같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레몬과의 분리를 원했지만 어느 날의 사고를 겪은 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레몬과 살아가는 일은 불편함투성이이지만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꼭 옳은 일일까?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지구인인 여러분은 이런 불편한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성장했기 때문이다입니다. 이 글은 내 삶의 조각들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겪어온 수많은 고통과 실수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얻게 된 작은 지혜들을 경험담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고통 전문가라고 자칭할 만큼 나는 다양한 고난을 겪으며 상처를 입고 치유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된 것은 고통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고통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 고통을 의미 있게 겪어낸 덕분에 현재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자연 속에서의 7년은 나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는 외로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깨달았죠. 그동안 나를 얽매였던 강박과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독 없이 자유는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치구이 하나에도, 아침에 떠오르는 해에도, 신선한 바람 한 점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어떻게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길잡이입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일부이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을 찾을 여정은 개인의 몫이라는 것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의 삶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서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괴로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리고 그 고민들은 저를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연들과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근본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과장된 위로가 아닌 솔직한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글은 선불교의 초기 가르침, 달마대사의 안심법문에 담긴 뜻을 따릅니다. 괴로운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돕는 이야기죠. 이 책을 통해 저는 우리가 왜 괴로움에 빠지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시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조금씩 노연하게 됩니다. 열정이 나를 괴롭힌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비워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다시 채워질 시점임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말하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무언가에 지칠 때 뒤돌아보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연결된 관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고통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봄이 오듯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리라는 사실을 함께 믿어보길 바랍니다. 이 길을 배우고 걸어가면 내면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순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잠시 한숨 돌리고 마음을 덜어내고 다음 걸음을 내디디실 때 그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질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